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아야 되고 돈이 없는 채무자도 어떻게든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아마도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해서 네. 이래저래 막 바뀐 것 중에 제일 체감이 컸던 게 신용카드로 수입료 못 낸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뉴스에 법원들이 모여서 개인회생 수입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심층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모이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법인회생 파산 절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기존에 문제가 있던 것을 좀 더 개선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은 실무준칙으로 남겨서 다른 법원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요. 최근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이 회생법원 실무협의회가 만나서 개인회생 수입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카드 대금을 회생채권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을 포함해서 모든 법원의 행정적인 사무를 다 전담하는 곳이에요.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참여했다는 것은 회생법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법원에도 적용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게 논의가 됐냐면, 회생 절차를 앞두고 내가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카드로 수입료를 결제한 다음에 이것을 회생채권으로 집어넣어서 개인회생을 하는 행위가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어떤 것을 고민했냐면, 법원은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채무자가 처벌을 안 받을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까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세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분들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수입료 채권을 카드로 결제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일반 회생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으로 넣자라는 내용이에요. 말이 어려운데, 이 재단채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변제계획 안에서 가장 먼저 전액을 변제받는 채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내가 개인회생 수입료를 30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러면은 이 300만 원은 변제기간 36개월 중에 1, 2, 3개월 또는 4개월 이 앞쪽에서 전부 변제가 되고, 이것이 다 변제가 되고 나면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이 변제액을 나눠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가장 먼저 변제해야 되는 1등은 세금이나 범칙금, 벌금 이런 거 1등이잖아요. 그런 것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깁니다. 재단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자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기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내가 이거는 재단채권으로 갚을 생각을 하면서 수입료를 결제한 것이고 실제로도 개인회생을 하면서 이 돈을 갚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채무자는 사기죄로 처벌 안 받고 수입료를 결제한 카드사도 그것은 보전을 받고, 이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안은 무엇이냐, 이 대안은 채무자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채무자예요. 부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카드로 결제한 3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카드 결제 행위가 취소가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돈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변호사가 돈을 내놔야겠죠. 그러면은 그 돈은 카드사가 다시 가져가고요. 일단 결제되고 나면 사실은 사기죄는 돼요. 사기죄는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변호사들이 카드 결제를 안 받겠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카드 결제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받는 일도 안 생길 것이다 라는 취지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청산가치에 산입하자는 겁니다. 내가 카드 결제한 금액 중 수입료로 카드 결제한 거 300만 원은 청산가치에 더해서, 만약에 내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면 조금 더 변제하는 것이고, 보장이 된다면은 뭐 변제액은 차이가 없고,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전액은 못 받지만 청산가치가 올라가서 조금
조금 더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카드사가 받는 금액은 이 300만 원 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경우는 그런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이 형사법정에서 내려질 거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좀 위험을 감수하고 카드 결제를 하게 되는 결과는 되겠죠. 뭐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결론은 이번 회의에선 나지 않았어요. 추후 논의를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개인회생 그리고 뭐 파산에 대한 연구를 외주를 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용역에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하나가 채택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하는 결과가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아야 되고 돈이 없는 채무자도 어떻게든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케이스는 채무자가 청산가치로 더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채무자는 카드를 결제를 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나오면 괜찮겠지만 그 전까지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세 번째 청산가치 반영은 제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부인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카드사는 완전히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어요. 하지만 이 채무자가 수임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는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비판을 할 게 다 없고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변호사 수임료 채권을 재단 채권으로 넣어서 회생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아마도 첫 번째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드로 이미 결제하신 분은 영향받는 것이 없고요. 추후에 저희가 어떤 법원의 실무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